마지막 키워드. 우와. 청약. 문제 주세요. 야, 청약. 이거 점수 계산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예, 사실 지금도 아파트 청약 당첨은 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잖아요. 그렇죠. 주택 청약 제도가 1977년부터 시작이 돼요. 그때 당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산층하고 서민한테 청약이 당첨이 됐을 때 아파트 분양 우선권을 주게 되는 거죠. 네. 주택 청약 제도라는 게 굉장히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사실은. 일반 서민들도 집을 가질 수 있는 코리안 드림을 가능케 하는 어떤 희망을 주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주택 청약 제도가 탄생한 이후에도 아파트의 연기가 식을 줄 모르고 어마어마한 그 분양의 경쟁률이 계속 나타나요. 청약 제도로 당첨된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저렴했기 때문에 이거에 당첨이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계속 뛰어든 거여서 무주택자들끼리 청약 통장을 사고 파는 거래까지 성행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 청약 우선권에 대해서 이제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걸기 시작을 해요. 특별한 조건을 계속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청약 조건이 생겨났어요. 사회상이 굉장히 다른 청약 조건인데 조건? 그럼 여기서 한번 문제를 한번 낼게요. 아, 안 돼. 자, 마지막 문제 주세요. 1970년대 말 강남 공공아파트 청약 조건 1순위와 2순위에 공통으로 들어간 조건은 뭐뭐뭐뭐를 받은 자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와, 마지막에 보통은 그냥 기간 아니에요, 그죠? 무주택 기간. 기간이랑 그러니까 뭐 보유 기간, 아이가 가족 있느냐, 구성원 그죠? 수, 그다음에 부양. 부양가족 모시고 그 부모님 사는지 신의 선택을 받은 자. 이게 무슨 구해줘 같은 얘기야. 혹시 뜬금없어 보이긴 하는데 약간 저 당시에 무공훈장을 받은 자 뭐 이런 거는 훈장? 없어요? 무공훈장. 그럴싸한데? 왜냐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혜택을 줘야 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무공훈장. 무공훈장. 지금 없어졌나? 지금도 그거 있을 텐데. 지금도 있어요? 국가 유공자로 통칭된 거 아니에요,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너무 많이 없어져서 이런 게. 근데 지금은 상상도 못할 거라고 하니까 1, 2순위가 동시에 들어갔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만큼 우대해줬다는 상상도 얘기야. 못할. 국가에 기여를 한 사람일 것 같은데. 뭘 받았을까? 경제인상? 정당 추천을 받은 자. 저축왕상? 뭐에 관련된 건지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러니까 뭘 받은 자일까? 훈장? 뭘 받은 자. 잠깐만. 네. 잠깐만. 저도 뭐 있어. 뭐? 아 잠깐만요. 뭔데? 나 왔어. 뭐? 나 왔어. 뭐야? 형. 곽범이 뭐 했지? 아, 그거라고? 곽범 뭐 했는데? 곽범이 뭐 했지? 정관 수술을 받은 정관 자. 수술을 받은 자. 왜냐면은 그 당시 베이비붐 시대니까 그래, 지금은 하나만 나, 출산을 하나만 나. 장려하는데 이때는 출산을 억제하려고 해서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소름 끼치는 거. 오히려 정관 수술을 받은 자한테 저 그래서 서로 정관 수술을 받게 한 거야. 맞아. 그런 곽범처럼. 시절이 있었잖아요. 정관수술 장려하던 때가. 저희 어머니가 그 우표를 수집했었어요. 왔다 왔어. 네. 그 우표 수집하는 것 중에 정관 제가 수술이야? 우표에 둘만 나 잘 일만 그려져? 낳자. 그래. 낭자라고 돼 있는 거야. 낭자. 그래서 낭자가 뭐야? 근데 히읗을 이렇게 그때 당시 글자로 그 둘만 낳자라는 그 우표가 있었거든요. 그때면은 베이비붐을 좀 줄이려고 나라에서 이제 이걸 할 맞아. 때니까. 둘만나 잘 기르자. 그 다음에 이제 맞네. 아들 딸 구별 말고 대박이다. 하나나 잘 기르자. 그럼 청약을 해주면 와, 대박이다. 와,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갑자기? 와, 그런 아니, 얘기 어쩌다가 떠나요. 이걸로 연결이 된 거야? 제가 예전에 이거를 관련해서 본 적 있어요, 기사를. 진짜로? 네. 정말 오래전에 무슨 옛날 신문을 찾다가 이게 아마 그 고자 모기 관련된 거 자료 찾다가 고자? 실제로 지금 모기 수를 줄이려고 모기가 인간을 많이 죽여가지고 인기가 많은 수컷 모기들을 모아서 유전자 편집으로 고자를 만듭니다. 모기를. 그렇게 해서 모기 수를 줄이는 아이디어들이 막 나왔거든요. 그거 할 좋네. 때 그때 정관 수술을 찾다가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이런 거를 모기랑 비슷하네. 옛날에 진짜 예비군 훈련도 면제해줬다고 들었어요. 그게 있었대요. 정관 수술증 내밀면 아니, 그 예비군 훈련 뒤에 헌혈차처럼 정관 수술차가 있었대요. 지져주는데요? 네, 그래서 뭐 묵든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구세요? 누워가지고 옆에서 하면은 그날 훈련 면제. 진짜? 네, 있었대요. 그러니까 대박이야. 정관 그리고 수술. 이게 맞는 것 같아. 네. 내가 이거를 근데 이게 정확한 의료 명칭이 뭐야? 근데 남자 한정은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남자에 한정되어 있죠. 불임 수술. 불임 수술을 받은 자. 불임 수술. 불임수 정답 불임. 남자 불임 수술을 받은 자. 맞아. 갈까요? 우리의 와, 마지막 진짜 미쳤다. 마지막 이 운명을 아주 윤소희 중요한 씨가 얘기하시죠. 마스코트가 정답 마스코트 윤소희. 정답이요? 정답. 불임 수술이요. 와 이걸 맞춰? 정답 화면으로 보실게요. 이거 메달 받으면 진짜. 궤도가 나가라. 진짜 잘 생각했다. 그죠? 이거 어떻게 생각했지? 잘했다. 진짜 아니 정말 지금 그때 읽었던 그 기사가 그때 떠오르. 진짜 잘 떠올렸다. 어떻게 생각했냐 이거를. 옛날 생각해보면 60년대 베이비 붐이 있었고 맞아요. 이제 그 여파로 인구가 폭발했을 때가 저 때잖아. 줄이려고. 그리고 그때는 난 기억나는 표가 그거예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그 집 꼴을 못 변한. 맞아. 그런 표가 있었어. 그래 아들 딸 구별 말고 뭐 있지 않나? 하나하나 잘 기르자. 하나하나 잘 기르자. 아니 지금은 너무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이제 아이가 많을수록 가산점인데 혜택을 주지. 완전 반대인 거예요 지금. 네, 정답입니다. 정답은 불임 시술이고요. 대박이다 대박. 지금이야 이제 저출산 뭐 인구 감소 걱정하지만은 60년대 80년대만 해도 인구가 폭증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또 나오네. 둘도 둘이다 둘.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 잘 기르자. 불만 많다. 아 둘만이네. 네, 그래서 이런 시대 분위기에 맞게 아파트 우선 청약 1순위, 2순위 조건에 불임 시술을 받은 자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산하 정책하고 아파트 청약이라는 이 부동산 정책을 연결을 시킨 굉장히 당시로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어요. 진짜 이걸로 청약 때문이라도 불임 시술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생겼나요? 예, 믿기 어렵겠지만은 실제로 이 영향이 어마어마했고요. 그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불임 시술 자체를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도한 기사를 하석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선 순위자가 아닌 김 35세 회사원 씨는 아침 일찍 신청장에 나왔다가 불임 시술자가 예상외로 많자 다시 돌아가 부인을 국립병원에 보내 불임 시술을 받도록 한 다음 수술 증명서를 제출하며 신청했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상황이 당시에 이제 반포 중앙아파트 청약 때였고요. 이 반포 중앙아파트가 당시에 이제 중산층 로망 단지라고 할 수 있는 단지였고 일부 평형 때는 복층형으로 설계되기도 했었습니다. 와 좋은 집이네. 무슨 있었지? 저는 고민하겠다. 42년생 김 씨는 지금 자녀분들이 반포의 그 고가 아파트에 사시고 계시겠네요. 그렇지. 엄청난 유산을 주신 거지. 원땡땡땡에 살고 계시겠네요. 이 청약 조건이 좀 재밌잖아요. 그래서 뭐 이 동네를 폄하하는 건 아닌데 이 반포 주공 아파트가 고자촌, 내시촌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 거의 다 정관 수술하고 들어오셨군요. 불임 시술을. 그러면은 반포 산다 그러면 반포 살아요? 서로 이렇게 눈 마주치면 반포 주민들끼리 이렇게 손잡고 눈물을 이렇게 쫙 흘리기도 하고. 근데 이 조건이 근데 이제 반포 중앙 아파트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신축 공공 아파트에는 모두 이런 청약 조건을 걸었어요. 사실은 전 지역이 다 그랬겠네. 입주하고 싶은 열망이 얼마나 강했는지 76년 말에 8만 명 정도였던 영구 불임 시술자가 청약제도 시행 직후인 77년 8월 14만 명까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인 그건 아니어도 이 before and after 이전 이후를 봤을 때 아마 이 제도가 아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불임 시술자에게 우선 청약권을 주는 제도가 한 20년간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는 이제 저출산이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2006년에는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 뭐 2008년에 신혼부부 특별 공급 뭐 이런 제도가 생겨서 반대가 또 됐네. 진짜 10년 만에. 시대에 따라 좀 어떤 정책이 들어서는지 그리고 그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같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한 서울의 도시개발 부동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재밌었습니다. 진짜 흥미로웠습니다. 아직도 그 200원의 충격이. 20세기의 정부 주도 개발이라는 게 도시를 개발하고 키우는 데 집중을 한 거죠. 그렇죠. 원하는 방향으로 운 좋게 지금까지는 되어왔어요. 다만 이제 인구 고령화도 되고 인구도 이제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했던 시기보다는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을 갖고 우리가 개발을 해야지 좀 가치 있는 도시 개발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 그렇지.
도시의 역사를 좀 계속 역사적으로 좀 연구를 해오셨으니까 미래도 이제 보실 거 아니에요? 부동산 어디 사야 돼요? 마지막에 아, 그 의미 있는 정보 좀 주십시오. 진짜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한번 이렇게 쭉 훑었던 것들이 보면은 그 축을 읽는 눈이 좀 필요해요. 축. 그 축이 어디냐고요. 그 눈이 있으시니까 여쭤본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축이 어딨죠?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은 지금 9호선을 따라서 이렇게 T자형으로 지금 축이 돼 있어요. T자형. T자형이요. 9호선 축. 그다음에 경부축이죠. 경부축. 그죠? 교통축을 한번 잘 보시고 적어놔 일단. 그다음에 그 미래라고 했으니까 이제 강북 같은 경우에는 Y축으로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Y는 어디야? Y는 뭐 연세대학교입니까? 연세대학교, 이대, 서강대 같은 명문 학교가 있음에도 업무 공간이 없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촌이나 왕십리 같이 Y축으로 개발을 하면 서울도 좀 더 가능성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예. 좋습니다. 대표로 현무 형님이랑 번호 교환하고 끝내도록 할까요? 카톡을 통해서 네. 집요하게 파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브레인 아카데미 도시편 도시마스터가 출제한 문제를 우리가 모두 맞춰서 지식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와. 자, 우리 메달 궤도 씨가 불임 수술 정관 예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야, 그걸 맞출 줄 몰랐어. 아, 나이스.